1교시에는 헌법에서 공시법령을 도출했고요. 공시법령 중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너무 길죠? 그래서 좀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공간정보법. 이 공간정보법은 헌법이 통치구조에서 도출되는 법이고 부동산 등기법, 이는 기본권에서 도출이 되는 법률입니다. 이때 전 국토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야 되는데 이 전 국토에 관한 정보, 주된 정보가 뭐였죠? 소, 지, 면, 경, 자, 표.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법에서는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텐데 부동산에 관한 정보, 권리에 관한 정보 두 가지가 수집이 될 겁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뭐였죠? 소, 지, 종, 구, 면. 소, 지, 면.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정보, 권리는 크게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눴고 그 정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민법에서 하실 건데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의 표제부의 기록에 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의 첫 번째 구성 부분에 기록에 올리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의 두 번째 구성 부분에 기록에 올리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는 저기 지적제도에 관한 좀 더 많은 내용을 좀 보실 겁니다. 조금만 더 들어갈 거예요. 조금만. 먼저 지적제도는 국가가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 국토가 그려져야 돼요. 뭘 그린 걸까요? 네, 한반도. 우리나라를 그린 겁니다. 왜 웃으세요? 네. 여기서 전 국토는 이거 다일까요? 아니죠. 여기 휴전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죠. 였죠. 그래서 통치권과 주권이라는 개념을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주권은 주인된 권리로서 여기 다 주권이 있는 겁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 안 해요. 우리나라 헌법은. 그래서 주권은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통치권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얘기한다고 했죠. 통치권은 휴전선 아래쪽입니다. 이게 전국토예요. 전국토. 휴전선 아래쪽에. 그러면 여기 대통령이 국가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대통령이 통치권을 행사할 텐데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은 전국토 전부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모든 공간에는 통치권의 효력이 미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전국토. 그러면 국가가 통치권을 제대로 잘 행사하기 위해선 통치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이 땅덩어리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죠. 너무 커요. 크지 않습니까? 정보를 수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정도로 쪼개야 됩니다. 잘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땅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정보를 수집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쪼갠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겁니다. 쪼개겠습니다. 이렇게 쪼갭니다. 이렇게 쪼갰습니다. 이 쪼개진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번은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 번호.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번은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부여해요. 여기서는 다시 1번부터 시작하겠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부여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다시 1번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인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번 부여 단위 지역이라고 불러요. 너무 길어서 이거를 생략하고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번 부여 지역으로 쪼갠 이유는요. 이런 지번 부여 지역이 없게 되면 지번을 부여할 때 여기가 1번이 될 테고 여기는 몇 번이 되냐면 4천만 번호가 나와야 돼요. 토지가. 우리나라 토지 개수는 4천만 개 정도가 돼요. 그럼 번호가 너무 크죠?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번호가 너무 크게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번을 부여하고 1번부터 여기는 다시 1번부터 부여하고 여기는 1번부터 부여하고 그러면 4천만 번호라는 큰 번호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네, 이걸 지번부여 단위지역, 줄여서 지번부여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번이 너무 큰 수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로 쪼갠 겁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면 동지역을 얘기합니다. 도시지역은 동, 농촌지역은 리를 얘기해요. 행정구역. 그러면 여기 철산동이죠. 철산동이 바로 지번부여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기 도시지역은 동별로, 농촌지역은 리별로 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쪼개졌으니까 여기서 정보를 수집하면 될 텐데 동지역이고 리지역입니다.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작아졌습니까? 아직도 넓어요. 너무. 맞습니까? 그래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한번 쪼개겠습니다. 이렇게 쪼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쪼개진 겁니다.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쪼개진 거예요. 그렇다면 요 쪼개진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필지 토지라고 얘기합니다. 한필지 토지라고 부릅니다. 이 한필지 토지는 면적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도 있고 합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분할과 합병이 반복되다 보면 면적이 중구난방이겠죠. 따라서 면적이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뭐 100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고 1000제곱미터가 될 수가 있고 합병이 무한 반복했다면 10만 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한필지 토지라고 불러요. 면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건 이 한필지 토지 정도로 쪼개졌다면 이제 충분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때 정보는 무엇을 얘기한다고 했죠? 주된 정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컨닝하셔도 돼요. 컨닝하셔도. 네.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 맞습니까?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로서 어떻게 외웠죠? 소, 지, 지, 면, 경, 좌표. 이렇게 외웠습니다. 소, 지, 지면, 경, 좌표 이렇게 외우셨어요. 소는 뭘까요? 소재지, 그 토지가 속해 있는 행정구역. 지는 뭘까요? 토지의 번호. 지는 토지의 사용 목적. 면은 토지의 넓이. 그 다음에 경은 경계, 좌표 이렇게 될 겁니다. 소지지면, 경좌표. 그 다음에 부수적인 정보도 수집한다고 했죠. 뭘까요?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의미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요 정보들이 수집이 됩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이제 어디에다가 등록을 할까요? 네, 컨닝하셔도 돼요. 지적 공보, 지 토지, 적 정보, 공적인 부 장부, 토지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장부,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겁니다. 지적 공부에. 지적 공부에 두 가지 내용을 등록할 텐데요. 첫 번째, 요 내용을 등록해야 되겠죠. 주된 정보로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등록할 때고, 부수적으로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등록하겠죠.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등록하게 될 겁니다. 누가 등록할까요? 지적소관청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적소관청이 관리를 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를 공시하게 될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제도의 이름을 지적제도,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을 공간정보법, 맞습니까? 그러면 이 지적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세 가지 꼽으라면 뭘까요? 그렸어요, 이미. 한필지 토지, 등록, 지적공보. 이 세 가지를 지적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지적제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3요소라고 불러요. 토지, 등록, 지적공보. 이때 요 등록은 첫 번째, 등록의 주체는 누굴까요? 컨닝하셔도 돼요. 기분 나쁘세요? 컨닝하라고 해서. 네. 등록의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근데 너무 많아서 시군구별로 쪼개서 누구에게 맡겨놨다고요? 지적소관청에게.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시군구별로 쪼개서 지적소관청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을 등록할까요? 등록의 객체. 컨닝하셔도 돼요. 어디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다고 했죠?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등록하는 정보는 뭘까요? 등록하는 내용. 그렇죠. 토지의 표시가 주된 정보로서 등록이 될 테고, 부수적으로는 뭐가 등록이 될까요?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등록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어디에다가 등록할까요? 토지 정보를 담고 있는 공부. 그렇죠. 등록하는 공부는 토지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장부에 등록할 겁니다. 그러면 등록의 방법은 뭘까요? 이건 설명을 안 했습니다. 여기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합니다. 조사와 측량. 이때 요 세 가지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하는 것이고, 면적 경계좌표는 아주 정밀하게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구를 사용해서 수집합니다. 그 기구의 이름을 측량기구라고 불러요. 측량기구를 사용해서 수집하는 것을 측량한다, 측량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측량을 통해서 수집합니다. 세 가지는 면적, 경계, 좌표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거 측량일까요? 조사일까요? 당연히 사람을 측량할 수는 없겠죠. 아니, 선생님, 신체검사하는 거 측량입니까? 측량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신체검사는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또 조사를 통해서 수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록의 방법은 뭘까요? 조사와 측량. 그러면 이 조사와 측량을 하는 이유는 정확한 내용을 공시하기 위해서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정확한 내용을 공시하기 위해서 조사와 측량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심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나중에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등기관이라는 공무원을 볼 텐데, 등기관은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는 심사합니다. 그것과 구별돼서 이게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쪽에서 한번 보신 것을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게 등록의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데 시군구별로 쪽에서 지적소관청에게 맡겼고요. 그 다음에 등록의 객체는 대한민국 전 영토, 즉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전국토. 등록의 내용은 주된 정보는 토지의 표시, 부수적은 소유자에 관한 정보. 등록하는 공부는 토지 정보를 담는 공적인 장부인 지적공부. 등록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냥 들어만 두셔요. 지금 11월이 기초 단계니까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등기법은 머리에 치가 나올 겁니다. 등기법은. 네. 이때 소재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안 달라져요. 철산동, 뭔가 불쾌해요. 왜? 철이라는 느낌이 나서. 그래서 금산동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금산동. 바꿀 수 있죠.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꼭 철산동이어야 돼요? 아니죠. 금산동이 될 수도 있죠. 주민의 의견이 일치해서 국회에 청원한다면 금산동 될 수도 있어요. 소재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또한 철산동이 쪼개져 갖고 다른 동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재지 바뀔 수 있습니다. 토지 번호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당연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토지를 합병하면, 토지가 합쳐지면 없어지는 토지는 어떻습니까? 번호가 아예 없어지죠. 토지를 쪼개게 되면 새로운 토지가 나타나니까 토지를 새로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번호는 바뀔 수가 있어요. 지목 바뀔 수 있을까요? 있죠. 밭농사 용도의 토지를 뭐라고 하느냐면 밭전자를 써서 전이라고 합니다. 지목이. 밭농사 용도의 토지를
닷전자를 써서 지목을 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살고 싶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밭에다가 곧장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요. 땅속에 상수도 시설 설치해야 됩니다. 하수도 시설 설치해야 되겠죠. 전기선 끌어와야 되겠죠. 요즘은 인터넷선도 끌어와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건물에서 사람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작업을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의 형태와 성질이 변경되는 작업, 공사라고 얘기합니다. 형질 변경. 들어보셨습니까? 토지 형태와 성질이 변경되는 공사를 해야 돼요. 이 공사가 이루어지면 이제 대지로 바뀝니다. 대지. 건물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대지가 돼요. 그러면 대지가 됐으니까 이제 건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였죠? 밭농사 용도의 토지 전.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성질이 바뀌어야 되죠. 형질 변경 공사가 끝나면 이제 대지가 돼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지목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지목 바뀝니다. 면적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토지가 합쳐지면 늘어나겠죠. 토지가 쪼개지면 줄어들겠죠. 면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 토지가 합쳐지면 가운데 경계는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토지가 쪼개지면 가운데 새로운 경계가 나타나겠죠. 경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경계가 바뀌면 좌표값도 당연히 바뀝니다. 왜? 경계들이 만나는 점이 좌표값이니까 네, 경계가 바뀌면 좌표값도 바뀌어요. 이렇게 토지의 표시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의 표시가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졌다라고 해서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달을 이자에 움직일 동자를 써서 토지 이동이라고 불러요. 좀 어색하죠, 용어가. 우리 법률 용어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색하다고 느끼는 용어들은 왜 그럴까요?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용어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만든 용어라서 지금 우리 언어 감정에 있어서는 좀 어색해요, 요게. 달을 이자에 움직일 동자를 써서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토지 이동.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불러요.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만든 용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강복이 된 다음에 한 10년쯤 전에 두 가지 내용을 예외적으로 추가를 시켰습니다. 뭐에? 토지 이동에. 첫 번째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것. 이것도 토지 이동에 추가를 시켰고요. 토지의 표시를 없애는 것, 말소하는 것. 이것도 토지 이동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이동이라 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불러요. 이게 추가가 됐다는 것을 묻기 위해서 토지 이동을 자주 출제합니다.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나중에 예외적으로 추가를 시킨 것이고요. 토지 이동의 핵심되는 개념은 뭘까요? 요겁니다. 맞습니까?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요겁니다. 그러면 소재지, 예를 들어서 철산동이 금산동으로 바뀌었다면 여기에 철산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소재를 뭐로 고쳐야 되겠습니까? 금산동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쳐야 될 겁니다. 여기 면적이 1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바뀌었다면 여기도 100에서 200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뀐 것을 여기다가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고쳐줘야 될 거예요.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이동에 의해서, 이건 지적 공부죠.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부릅니다.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불러요. 좀 어렵죠?
처음 들으시는 거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네, 이런 걸 10번 정도 반복하시는 거예요. 네, 내 머릿속에 박힐 때까지. 네. 그 다음에 소유주의 이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개명하면 이름 바뀌겠죠. 여기 주민번호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민번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면 1에서 2번으로 바뀌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성전환 수술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꿔줘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세상이 바뀌었네요. 네. 왜 웃으세요? 네. 진짜 10년 전에 대학 다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 다음에 요즘은 주민번호가 많이 유출이 되니까 나라에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바꿔주는 것 같아요. 주민번호는. 그 다음에 주소서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사 가면 주소가 달라지죠. 소유자가 이사 가면 주소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이동은 생명이 없는 그런 거에 붙이는 용어고요. 소유자는 생명이 있으니까 이동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소유자에게 이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뭐라고 할까? 개돼지보다도 못하다는 뜻이야. 생명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소유자는 이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소유자 변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소유자 변경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달라졌다면, 이름이 바뀌었다면, 주민번호 바뀌었다면, 주소가 바뀌었다면 여기에 기록된 이름, 주민번호, 주소도 고쳐야 되겠죠. 즉 바뀐 바를 여기다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렇죠.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소유자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유자 정리.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지적 공부 고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해서 지적 정리라고 부릅니다.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지적 정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적 정리에는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그나마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이 조금은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하지만 출제되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8군데에서 출제가 돼요. 뭐 득점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특히 요게 조금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소유자 정리 부분이.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러면 이때 토지 이동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숨만 쉬지 마시고요. 이제 1시간 했고 2시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버티시려고? 네. 가장 쉽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이 토지 이동 정리의 원인은 뭐죠? 네. 네? 토지 이동 정리 원인은 뭡니까? 변경은 이쪽에 있잖아요. 소유자 정리 원인이 소유자 변경. 이거겠죠? 토지 이동. 이거 말씀하신 거군요. 네. 이게 원인이에요. 지적 공부 정리의 원인은 토지 이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 토지 이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토지 이동은 일반적 토지 이동이라는 게 있고요. 특수한 토지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 토지 이동은 뭐고 특수한 토지 이동은 뭐냐면 원칙은 이거일 텐데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어서 여기에 변화가 있어서 이거를 고쳐야 되는 경우 이게 일반적 토지 이동이고 원칙적인 토지 이동입니다. 여기에 변화가 있어서 이것도 고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밭에다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땅속에 상수도 설치해야 된다고 했죠. 하수도 설치해야 되죠. 정화조 시설 설치해야 되죠. 전기선 끌어와야 되죠. 이러한 각종 설치 작업이 바로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설치 작업을 했으면 토지의 형태와 성질이 바뀌었다고 해서 형질 변경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러면 여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뭐로 고쳐야 될까요? 전에서 대로
대지로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지목 변경이라는 토지 이동은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습니까? 있죠. 지적 공부도 고쳤죠. 그럼 지목 변경은 일반적 토지 이동일까요? 특수한 토지 이동일까요? 일반적 토지 이동.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어서 지적 공부를 고쳐야 되는 경우, 이게 일반적 토지 이동입니다. 요게 특수한 토지 이동은 토지 자체에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적 공부를 고쳐야 되는 경우예요. 토지 자체가 변화가 없는데 지적 공부를 고쳐야 되는 경우. 이 지적 공부에 토지에 관한 정보를 등록할 때 공무원이 등록하겠죠. 그런데 공무원이 사람이니까 잘못 등록할 수 있습니까? 그럼 고쳐야 되겠죠. 이를 등록사항의 오류를 정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의 경우에는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지적 공부는 틀린 거 고쳐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특수한 토지 이동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때 일반적 토지 이동은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신규 등록. 신규로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는 뜻이에요. 신규 등록. 두 번째 등록 전환. 이건 좀 어렵죠. 이건 나중에 보실 겁니다. 세 번째 분할. 네 번째 합병. 다섯 번째 지목 변경. 여섯 번째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토지가 바다에 잠겼습니다. 그럼 더 이상 토지입니까? 바다입니까? 바다죠. 지적 공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지적 공부 안에 있는 내용을 말소시키는 거. 이걸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부르고요. 2억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신규 등록은 한 번도 지적 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를 지적 공부에 처음으로 등록할 때 신규 등록이라고 불러요. 처음에 등록할 때는 토지의 표시도 정해야 되겠죠.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맞습니까? 따라서 신규 등록에 해당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반적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골고루 출제합니다. 골고루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수한 토지 이동은 이건 아직 어려우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등축, 지토행.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고 불러요. 등축, 지토행. 그러면 등은 뭘 얘기하냐면 금방 말씀드린 등록사항의 오류를 정정하는 거. 오류를 생략해서 보통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부릅니다. 등록사항 정정. 두 번째 축척 변경. 이거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번 변경. 네 번째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네 번째, 다섯 번째 행정구역 변경 또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이건 전부 다 토지 자체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지적 공부를 바꿔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일단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축, 지토행 이렇게 일단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주로 여기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올해도 출제가 당연히 됐고요. 이거는 골고루 출제하고 이거는 여기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근데 이런 건 이제 전문 용어들인데 이런 용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공간정보법은 용어만 익숙해지면 아주 쉬운 법률이에요. 요게. 그래서 10개 이상 득점하셔야 될 법률입니다. 아마 평균 득점수가 9점 몇 개인가 그럴 거예요. 요게 12개 중에서. 그래서 굉장히 쉬운 법률입니다. 일단은 요게 쉬워지기 위해서는 용어가 익숙해져야 되니까 이 토지 이동은 지적제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용어가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제가 이렇게 찍으면 읽으세요. 네. 1번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서. 이걸 자꾸 읽으셔갖고 익숙해지시면 책을 읽기가 좀 더 수월해지세요. 뭔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공인 중개사 시험은 뭐 들어보셔서 아셨겠지만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죠. 올해 시험도 조금은 어렵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도 지금은 절대평가인데 이게 상대평가로 전환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평가로 전환되는 그 가독이로서 난이도를 올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 난이도를 올리니까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이런 분들이 계셔요. 한 9월, 10월쯤 되시면 들으면 다 알 것 같은데 근데 점수는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의할 때 수업을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은데 이상하게 문제는 참 점수가 안 나와요. 그 이유는 강의만 들으셔서 그래요. 책을 안 읽으셔서 그렇습니다. 요게. 시험은 종이로 활자로 된 걸 가지고 시험을 보시죠. 근데 강의만 들으셔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동영상 강의가 워낙 그 일반화가 되어갖고 이 동영상 강의라는 게 마약 같아요. 마약 같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뭐 옆에 땅콩도 갖다 놓고 맥주도 갖다 놓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맥주 대신 막걸리를 갖다 놓는데 땅콩은 생략하고 막걸리만 먹어요. 그게 이제 막걸리 다이어트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강의만 들으시려고 하세요. 그게 편하니까. 그럼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아는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책을. 그 책을 읽기가 처음에는 힘드셔요. 용어가 생소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읽어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죠. 그런 의미에서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이것도요. 등축, 지토행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두 문자를 얘기하면 여러분은 따라 읽으시면 돼요. 등록상 정정, 축척 변경, 지번 변경,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행정구역 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이건 전부 다 토지 자체에 변화가 없어요.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요거는 형질 변경의 공사를 하죠.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 바꿨죠. 일반적 토지 이동. 이거는 토지의 번호만 바꾼 겁니다. 토지의 번호만. 특수한 토지 이동. 토지 자체에 변화가 없고 토지 번호만 바꿨죠. 특수한 토지 이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모르셔도 돼요. 이러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다. 이것과 관련된 제도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전체와 관련된 제도를 지적제도. 지적제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지적의 3요소라고 부르는데 뭘까요? 한필지 토지, 등록, 그 다음에 지적공부. 그렇죠. 이때 지적공부 간단하게 좀 볼까요? 지적공부의 의미는 뭐라고 했죠? 토지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장부. 토지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장부를 지적공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적공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먼저 종이로 만들어진 거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세상이 컴퓨터 시대니까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이 컴퓨터 파일 형태는 모니터에 화면을 띄우면 눈으로 볼 수 있죠. 근데 모니터에 띄우기 전까지는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겠죠. 모니터에 띄워야지만 눈으로 볼 수 있고 모니터에 띄우지 않으면 컴퓨터 파일 형태는 눈으로 볼 수 없을 겁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건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 지적 공부는 먼저 둘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적 공부, 가시적 지적 공부. 눈으로 본다라는 볼시자고요. 가능하다라는 뜻이어서 가시적 지적 공부라 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적 공부, 즉 종이 형태로 만들어진 지적 공부를 얘기합니다. 아이고, 정의가 아니라 종이 형태로 만들어진 지적 공부를 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불러요. 이 종이 형태의 지적 공부를
스캔 작업해서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스캔 작업해서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시켰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이게 원칙적인 지적 공부라서 이거를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지적 공부라 하면 가시적 지적 공부를 얘기해요. 이 지적 공부를 컴퓨터 파일로 전환시키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하고 저장된 형태, 이를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불러요. 불가시적 지적 공부. 이게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 공부를 의미합니다. 이건 종이 형태의 지적 공부, 이건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 공부, 이렇게 둘로 나누게 돼요. 이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는 얘기는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인데 이건 학자들이 쓰는 용어고요. 법조문에는 이런 용어 없어요. 법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지적 공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법조문에는. 이거는 학자들이 쓰는 용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때 가시적 지적 공부, 즉 종이 형태로 만들어진 지적 공부가 원칙적인 지적 공부인데 이거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장 형태. 두 번째, 도면 형태. 세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 형태.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이미 어려워졌다고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세 가지 형태가. 이때 대장 형태는 뭐냐면 이 대자가 국가기관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국가기관. 대로 끝나는 국가기관 뭐가 있을까요? 청와대. 청와대. 그때 대자가 국가기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감찰하는 국가기관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감사원 같은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이 조선시대에도 있었겠죠. 이름이 어사대. 어사대. 대자는 국가기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장은 무슨 뜻일까요? 장부. 그래서 대장 형태의 장부는 국가기관이 만든 장부라는 뜻인데 가장 원칙적인 형태의 지적 공부예요. 그래서 이 대장 형태의 지적 공부는 그 내용이 글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문자로. 문자로 쓰여진 장부예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만든 장부 중에서 문자 형태로 구성된 장부, 이를 대장 형태의 장부라고 부릅니다. 대장 형태의 장부. 그 다음에 요 도자는 그림 도자를 얘기합니다. 그림 도자. 그리고 요 면은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림으로 이루어진 지적 공부를 도면 형태의 장부라고 얘기합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중에서 그림 형태의 정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뭘까요? 그림 형태. 경계, 선. 그림 형태죠. 그래서 이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장부가 바로 도면 형태의 장부입니다.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조금 있다가 다시 보실 거고요. 이 문자로 이루어진 대장 형태의 장부는 뭐가 있느냐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장부예요. 들어보셨을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 토지대장은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들, 따라서 땅값이 조금은 비싼 토지들, 땅값이 비싸니까 지적소관청에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토지들,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표지들, 쉽게 얘기해서 남들이 다 노리는 토지들, 그게 어디에 등록되느냐면 토지대장에 등록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들도 있겠죠. 구석진 데 있어서.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들, 따라서 땅값이 저렴한 토지들,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없는 토지들,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토지들, 그건 여기다가 등록합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등록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대장 형태의 장부는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특수한 토지들이 나타납니다. 특수한 토지들. 뭐가 있느냐면 원래는 토지가 하나가 있으면 소유자도 하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땅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 대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돈을 모아서 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토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동소유 토지라고 얘기합니다. 줄여서 공유지라고 불러요. 이건 특수한 토지로 봅니다. 소유자가 여러 명이니까. 이 특수한 토지는 소유자가 여러 명이니까 소유자의 이름을 다 기록해야 되는 장부가 필요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유지 연명부라고 부릅니다. 공유지는 공동소유 토지라는 뜻입니다. 공동소유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의 이름들을 연속해서 기록한 장부. 이를 공유지 연명부라는 장부인데요. 그 많은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거기다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공유지 연명부. 이건 특수한 토지라서 특수한 정보인 소유자들의 이름들을 한꺼번에 다 표기하고 있는 장부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대지권 등록부. 이 대지권이라는 권리는 나중에 등기법과 민법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아파트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불러요. 대지, 건물의 기초가 되는 땅, 거기에 대한 권리. 이 대지권이라는 이름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 대지권이라는 권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동이 있고 그 안에는 아파트가 101호부터 303호까지 있습니다. 몇 가구가 사는 겁니까? 9가구. 9가구가 대지권이 있겠죠. 그렇죠.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선 토지는 특수한 토지로 봐서 그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9명의 이름들을 다 기록한 장부예요. 이게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선 토지. 이것도 특수한 토지로 보게 됩니다. 이 4개의 장부의 공통점은 뭐랄까요? 문자로 구성된 장부예요. 문자.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인 일반적인 장부고요. 이건 특수한 토지에 관한 특수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장부입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토지 또는 소유자가 여러 명인 토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가 있겠죠. 그러면 그 토지는 토지대장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것도 있지만 특수한 토지니까 이것도 추가로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 도면 형태의 장부는 도자가 그림 도자니까 그림 형태로 만들어진 장부입니다. 그림 형태로 만들어진 장부. 이 그림 형태는 경계를 여기다가 그려 놓는 겁니다. 경계를. 그래서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있는데 이를 지적도라고 부릅니다. 지적도.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있는데 이를 임야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세트로. 비싼 토지들, 저렴한 토지들.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들은 한 4천만 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쪽 아니면 이쪽에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쪽 아니면 이쪽에. 그래서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에 등록되든지 임야대장이나 임야도에 등록되든지 둘 중에 이 양쪽에 한 군데는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 다음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여기 보시면 경계점 토지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다가 X축 설치하고 여기다가 Y축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0,0 원점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까 경계들이 만나는 점 경계점이라고 불렀어요. 이 경계점은 그림 형태의 정보죠. 왜? 경계들이 만나는 게 경계점이니까 이거 그림으로 표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계점은 그림으로 표현되는 정보예요. 그림은 어디에 등록되는 내용입니까? 도면. 맞습니까? 경계점은 그림으로 표현되는 정보인데요. 여기 X축 설치하고 Y축을 설치하면 이 경계점이 X좌표, Y좌표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 여기도 100이면 여기 100,100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좌표값은 숫자고 숫자는 문자의 일정입니다. 문자의 일정. 그러면 이 좌표값은 문자 형태의 정보인데 문자 형태의 정보는 어디에다가 등록하는 겁니까? 대장에.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값은 그림 형태의 경계점을 문자 형태의 좌표값으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
이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장부는 이것도 일부 있는 것이고 이거의 내용도 일부 있는 거겠죠. 짬뽕이죠.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간적 성격의 장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장과 도면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중간적 성격의 장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출지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때 이 7가지 지적 공부를 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를 보통 생략해서 지적 공부 이렇게 부르는데 지적 공부는 총 7가지가 존재합니다. 7가지 뭐가 있을까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건 종이 형태로 만들어졌으니까 한 권으로 이거를 편제할 수 있을까요? 한 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너무 두꺼워져요. 장부가. 따라서 별책으로 만듭니다. 별책으로. 그래서 이 가시적 공부는 7가지 장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7개의 장부가 별책으로 만드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컴퓨터 파일 형태라고 했죠. 컴퓨터 파일 형태는 저장 매체가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하드디스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거는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따라서 이 컴퓨터 파일 형태는 이거를 따로 만들지 않고 하나로 봅니다. 한 개로 봐요. 그러면 지적 공부는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아니, 다 합치면 종이로 만들어진 거 7개, 컴퓨터 파일 형태 1개, 총 8개의 지적 공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8개. 이거 자체로 출제를 해요. 이게 우리 공간정보법 지적제도를 이해할 때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거 자체를 출제합니다. 이거 자체를. 다음 중 지적 공부가 아닌 것은 이렇게 치고 출제를 해요. 그러면 이것도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한꺼번에 외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쪼개서 외우시면 돼요. 먼저 가시적 지적 공부, 불가시적 지적 공부. 이건 뭐 외우는 게 어렵지 않죠. 가시적 지적 공부는 3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장 형태 4가지. 뭐가 있을까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형태의 지적 공부 2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적도, 임야도. 2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러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장 형태의 장부 뭐가 있을까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형태의 지적 공부 2가지. 지적도, 임야도. 2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네. 그래서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텐데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누가 보관하느냐면 아까 지적소관청 말씀드렸죠. 토지 정보를 담당하는 관청. 지적소관청 지하에 청사 지하에 창고를 설치해 놓습니다. 창고의 이름은 지적서고라는 창고예요. 토지 정보를 담고 있는 서책 형태를 보관하는 창고라는 뜻이에요. 지적서고. 이 지적서고는 종이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 습도 이런 게 철저하게 조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책꽂이 같은 이거 장부니까 책 꽂는 데가 있어야 되죠. 바닥으로부터 몇 센치 이상. 그 다음에 이걸 관리하는 자의 책상과 가까이 위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벽의 두께는 얼마야 되고 창은 이중창으로 해야 되고 바깥의 창은 철제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이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아주 나쁜 놈들이 이걸 올해 출제를 했어요. 정답은 철제 창은 바깥에 설치해야 되는데 안에 설치한다라고 틀린 지문을 출제했습니다. 이 나쁜 놈들이. 네, 이런 것들은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이런 것 맞히시면 출제제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가감하게 기쁜 마음으로. 왜냐면 우리는 수능시험과 달리 60점만 넘으면 되죠. 이거 말고도 맞힐 거. 나머지 11개는 다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건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요거를 출제를 했습니다. 올해. 이 지적서고를 설치해서 여기서 영구히 보존합니다. 통치권에 관한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영구히 보존해야 합니다.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영구 보존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적서고 바깥으로 반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일단 나가게 되면 분실, 소실, 훼손의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원칙은 아이고 너무 많이 났다. 반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냥 들어만 두셔요. 천재지변. 천재지변이 발생했으면 더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반출이 허용이 됩니다. 두 번째 지적소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의 승인이 있다면 그때도 반출이 허용이 돼요. 지적소관청은 시장군수 구청장을 얘기한다고 했죠.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은 시도지사 아니면 대도시장 그 자의 승인이 있으면 반출이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반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종이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에요. 컴퓨터 파일 형태는 반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컴퓨터 파일 형태는 시도, 시군 구별로 지적, 정보, 관리 체계라는 것을 설치해서 여기서 영구히 보존한다. 여기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는 지적소관청이니까 시군구죠. 여기는 누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시도가. 그 다음에 이 지적정보관리체계라고 표현을 쓰는데 컴퓨터 파일 형태는 저장 매체가 다양해요.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하드 디스크 이렇게 저장 매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장 매체가 다양하니까 둘이 뭉실하게 표현한 겁니다. 지적정보관리체계라고. 여기서 영구히 보존합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파일 형태는 반출이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건 종이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니까. 그렇죠. 네. 이것과 관련된 제도가 뭐라고요? 지적제도.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은 공간정보법. 그렇죠.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앞으로 교재를 받으시면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쭉 서술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직은 어려우시니까 그냥 흔적만 만드는 과정이에요. 흔적만. 네. 여기까지 일단 보고 쉬겠습니다. 일단 보고.